네, 김경이고요. 일단 학원에서 시키는 숙제나 이제 질문 답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이 시험은 시험 보고 나서 알았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공식, 수업 시간 때는 좀 과감히 포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외우기도 힘드니. 근데 막상 시험이 한 달, 3주째 다가오니까 아깝잖아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만들다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현장 나갈 때마다 봤어요. 정말 달달 외웠거든요. 근데 정작 시험 딱 보니까 제 용어에 서브노트 나온 건 딱 한 문제예요. 스켈럽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9문제는 감으로 썼는데 그 9문제가 그냥 모살용접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썼어요. 근데 그게 2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으로 썼던 거는 다 20점 나왔어요. 정작 스켈로프는 저 항상 이제 시간에 쫓겼다는 그 스트레스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숙제 낼 때도 그림 그리면 맨날 혼났어요. 그림은 자신이 있었어요. 만들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하기 힘들었어요. 한 3개월 정도 할 때는 한 페이지에 한 문제, 한 페이지에 한 그림 넣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림 자꾸 그리라 하는데 어디 거 갖다 써야 될지 쓸 데가 없더라고요. 딱 해봐요, 그래프. 그 다음에 교수님 한 번씩 그려주는 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한 4개월째 때부터 이제 2달 남았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워야만 이게 기계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 내에 쓰려고 하면. 근데 한 70%가 다시 이걸 한 페이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합격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자기 서브노트 모범답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만드는데 교수님이 이제 오케이 했던 그 답들이 두 번째 보니까 정말 엉망인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림도 그림 같지도 않고 고작 그때 당시 정말 힘들게 그랬겠죠? 썼겠죠? 근데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한 페이지로 만들 때 보니까 아이템마다 다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럼 이 단계가 뭐냐? 첫 번째로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숙제 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달, 2달, 석 달 넘어갈수록 속도도 달라지고 아이템 구성도 달라져요. 그런 와중에 저는 전주에서 왔거든요. 수요일반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그 기출 예상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하고 5개년도를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솔직히 질문 자체를 몰랐어요. 지금 보면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모범 답안인데 처음에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짚어준 거죠. 범위를 눈에 보이게끔 안목을 만들어준 거죠. 관점을. 그러고 나서 이번 시험을 딱 보고 나니까 한편으로 얘기했듯이 좀 허무했어요. 힘들게 서브노트 만들어서 그걸 진짜 달달 외웠거든요. 시간에 수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면서 2주 전까지 제가 전주에 외운 것도 제 시간에 못 써봤어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어쨌든 시간 내에 다 쓰고 다 작성해야만 채점 대상이 되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으니까 노가다 출신들이 깡이 좋잖아요. 깡으로 쓴 거예요, 깡으로. 그 마음이 뭐냐? 동해물과 쓴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얕은 지식 갖고 한 두세 줄 갖고 부풀린 거예요. 근데 이 부풀릴 수 있었던 거는 숙제하면서 작성 요령을 터득한 거예요. 이게 안 받쳐지면 숙제하면서 작성 방법이 그러니까 대제목이든 그 다음에 아이템 만드는 거, 아이템도 만드는 방법이에요. 외우면 안 돼요. 솔직히 이번 서술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3문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기출문제도 꼭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성 콘크리트 파일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게 3문제인데 시공 방법, 그 다음에 파손 원인,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는 원인과 대책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공 방법이 뭐냐? 여기서 멘붕 맞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시공 방법이 공법 종류예요. 엄마예요. 근데 이게 질문이 새끼를 얘기했으면 진짜 순수한 시공 방법이에요. 시공 순서를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반하고 내가 숙제를 제출하면서 그거를 이제 작성 요령 방법을 터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교수님한테 피드백 받은 거예요. 이걸 못 잡으면 정말 힘들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저걸 깊이 있게 공부를 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걸 못 잡으면 이 3단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얘기할 때 막 한 코스 돌 때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말 많아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꾸준히 서브노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제가 봤을 때 자기만의 서브노트라는 게 자기만의 책이라고 보여요. 모범 답안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단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면서 이게 깡이에요, 깡. 용기예요. 시험 시간이 얼마나 빨랐냐면 겁을 먹었던 거죠. 왜, 모의고사 시험 보는데 항상 시간 쪼들렸거든요. 다 작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딱 2주 남았을 때 그때는 이제 깡이다. 동양물가라 쓰자 해갖고 그냥 써봤어요. 썼더니 3분, 5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0분 중에. 그래갖고 시험장 갔죠. 시험장 갔을 때는 용어도 솔직히 저는 용어를 버렸어요. 왜?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10문제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배들이 용어에서 점수 따려고 하지 말고 서술에서 따라. 저 솔직히 서술에서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림도 자신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근데 용어를 그래서 막 썼어요. 그냥 용어는 진짜 성의 없게 썼어요. 10문제만 어떻게 쓰자. 그래서 그냥 기본 점수만 받자. 서술 가서 이제 쓸 때에 또 서술도 이제 강의 들은 게 2.5페이지였잖아요. 욕심 안 부렸어요. 무조건 2.5페이지만 썼거든요. 2.5페이지만. 근데 정작 용어는 거의 다가 대래 스켈로프만 18점이 나머지 다 20점인데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도 없고 이 서브노트 없는 걸 어떻게 썼냐. 숙제를 해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해보면 절대 이건 못 써요. 결국에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고 끝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건 그래서 1교시는 한 13분이 남더라고요. 12분인가 13분이 나오고 딱 시간 막 쓴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갈게 썼겠어요. 안 그래도 앞뒤대로 매년 혼나는데 시간 딱 봤더니 12분, 13분 남은 거예요. 근데 전회차에 학교 선배가 대제목 숫자 있잖아요. 거기다 박스를 그렸대요. 그러면서 보여주다 이쁘지 않냐.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다가 라돈에 대해서 이게 개요 문제잖아요. 저감방하니까 대제목 4번 쓸 게 없는 거예요. 페이지 넘기다 보면 세 줄이 남았는데 무조건 채우자. 동양물과 쓰듯이. 그래서 뭘 썼냐면 실내 공기질 정합 방법을 썼어요. 플러시아웃하고 베이크아웃 썼어요, 그냥. 근데 이게 시사성 문제인데 이건 19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나머지 2번은 잘 쓴 것 같은데 그렇게 썼고 그러다가 2교시 쓰고 3교시 때는 저 30분 빨리 나왔어요. 오줌포 터져갖고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겠는데 딱 붙은 거예요. 그냥 막 감독한테 막 협박해가면서 그래갖고 쓰다 보니까 이 3교시 2문제 한 반 정도 쓸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미쳐버리겠네.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써야 되는데. 3교시 다시 제일 쉬웠는데 제일 평이한 문제였어요. 결론은 평이한 문제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내고 4교시 쓰고 했는데 교수님이 얘기하는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학교생이 얘기했듯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다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다 생각이 나고 그걸 실천을 하면 그림이 보여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좀 맨날 자대고 그리라 했거든요. 맨날 저는 스트레스가 첫 번째가 시간 내에 다 작성 못하는 거니까 막 풀이로만 그리는 거예요.
작은 그림은. 그러니까 작은 그림도 제가 맨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 지시선이 얼마나 개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채우는 데 목적이었거든요. 교수님 맨날 뭐라 그랬어요. 자대고 그려봐라. 근데 시험장 가서 했는데 자대고 그렸어요. 그래서 용어는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서술은 이게 그거 같아요. 1교시에서 됐다는 기분이 드니까 2교시부터는 서술부터는 막 쓴 것 같아요. 그냥 풀이를 그리고 어찌됐든 채우면 기분 안 주겠나. 근데 좀 실망했어요. 점수 보니까 딱 180점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전 서술에 대해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이템 구성이. 왜냐면 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교수님한테. 괜찮다고. 그런데 정작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꽉 차게 좀 글씨가 크거든요. 솔직히. 원래 글씨가 크다 보니까 한 줄 꽉 채우는데 한 12자에서 13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 이게 4줄에 이게 반을 쓰면 옆에는 1, 2, 3, 3번을 쓰는데 한 4, 5자밖에 아니에요. 지시선 그대로 갖다 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저는 좀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너무 꽉 차서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교수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아이템은 좋은데 이게 아이템 구분이 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평이한 문제는 잡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근데 이번에는 좀 거의 다 평이했죠. 2문제 총론이고. 욕심에 이제 이 6문제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총론을 쓰면 글밖에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든 잘 써봐야 박스 만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이아그램. 그래서 이제 공사 썼는데 공사는 너무 점수 안 나왔어요. 너무 평이해서. 근데 다음에 나오면 이게 쓰는 방법만 알면 기출문제 아닌 어떤 문제 나와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브노트를 잘 만드시고 교수님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그 시간만 투자하면 나머지는 해볼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용어는 서브노트 만든 게 150문제, 그 다음에 서술은 한 80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문제를 덤볐던 건 용어책 있잖아요. 정의만 봤어요, 정의만. 그게 실제 적용이 되더라고요. 정의 가지니까 나머지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 끝나고 나서 느낀 게 시국일서는 일단 작성하는 단계, 이 단계는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질 거라고 봐요. 편해질 거라고 봐요. 이상입니다.